안녕하세요. 이슈24 시간입니다. 버지니아 라우든 카운티, 이곳에서는 얼마 멀지 않은 지역인데요. 미국에서 소득이 가장 높은 부자 동네입니다. 이곳 교육부위원회에서 나타난 한 중국인 학부모가 갑자기 전국적인 화제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시반 플릿이라는 이름의 이 학부모는 현재 지역 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라우딘 카운티 공립학교에서의 비판적 인종이론 교육에 대해 중국에서의 문화혁명 당시를 연상케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학부모는 자신이 6살 때 시작됐던 중국의 문화혁명 당시 학교에서 학생들을 홍위병으로 길러내고 부모를, 지식인들을 공산주의가 아닌 그 모든 가르침과 문화를 부정하고 파괴했던 당시와 미국의 지금이 묘하게 겹쳐 두렵다고 밝혔습니다. 1966년부터 1977년까지 지속된 중국의 문화혁명 당시 중국에서는 50만에서 2천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반혁명 분자들이 집과 일터에서 쫓겨나거나 재산을 몰수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지난 2015년 라우든 고교를 졸업했다고 밝힌 시반 플린 여사는 6살 당시 반혁명 분자로 몰렸던 선생님이 단지 예쁜 옷 입기를 좋아했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침을 뱉고 교직원들에게 구타를 당했던 기억이 아직도 몸서리 쳐진다고 증언했습니다. 26살의 여행으로 방문한 미국에 그대로 눌러앉아 새 삶을 찾았다는 플릿씨는 당시 누렸던 미국만의 자유가 퇴색되고 있다는 느낌에 이 자리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공산당의 억압에서 탈출한 많은 중국계 미국인들은 이 미국이 공산화되고 있다는 뚜렷한 징조를 보며 가슴 졸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지금 미국 교육계에서 논란인 비판적 인종이론 교육은 중국 문화혁명 당시 교육된 자산가를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학생들에게 주입한 공산당식 교육법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론지어 말하면 문화혁명을 겪은 이분이 오늘날 목격하는 미국의 현실이 중국의 문화혁명과 판박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백인을 적대시하고 보수 우파를 미국 사회에서 캔슬해야 할 대상으로 만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머리가 모자르고 말이 통하지 않는 계층으로 무시해버리는 20대, 30대들이 정말 중국 문화혁명 당시의 홍위병들과 뭐가 다를까요? 시반 플린 여사는 미국민들이 정말 알아야 할 것은 미국에 살고 있다는 자체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치의 특권을 부여받았다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지금껏 누려왔던 자유와 평등 이념에 변화를 주겠다는 시도 자체가 무의미하며 폭력적이며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정말 모처럼 공감되는 이야기였는데요. 우리도 2번, 3번 되뇌어야 할 내용입니다. 이렇게 미국 전역에서는 비판적 인종 이론이 화두입니다. 텍사스와 조지아주에서는 이 이론의 교육을 법률로서 금지시켰죠. 왜 이렇게 좌파는 이 교육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공화당과 우파에서는 이를 막으려고 하는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비판적 인종 이론이 뭘까요? 크리티컬 레이스 티오리란 인종과 피부색이 사회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이론입니다. 1970년대 미국 내 법학자들을 중심으로 연구됐는데 킴벌리 윌리엄스 크랜소, 리차드 델가도, 쉐릴 해리스 등에 의해 시작된 이 이론은 1980년대 하나의 사회적 운동으로 확대됩니다. 특히 비판적 법 연구의 재생산된 이론이 인종 문제에 집중해서 발전됐는데요. 인종적 혐오 발언의 희생자인 비백인의 경험을 강조하고 그 지점에서 새롭게 법학을 구축하기 위해 혐오 발언의 해악의 중대성을 지적하며 인종차별 철폐를 위해 혐오 발언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이 이론을 간단히 이해하자면 같은 백인과 흑인이 가게에 들어왔다. 백인 손님은 그냥 놔두는데 흑인 손님은 점원이 유심히 살핀다. 인종에 대한 고정관념이 사회적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으며 이를 타파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솔직히 일반인들이나 지식인들에 대해 이 이론에 대해서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반응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립학교에 비판적 인종 이론이 교육과정으로 등장하면서 학부모들과 미국 사회 소수층조차 강력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시점인데요. 주로 반기독교 또는 좌파 성향의 민주당주나 미국 내 대도시들 안에서 비판적 인종 이론에서는
공립학교 K-12 커리큘럼은 물론 정부 기관과 미국 기업들의 교육과정에 침투했습니다. 이 이론은 중국의 문화혁명 당시 부르조아 계급에 대한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투쟁의식을 고취시켰던 교육과 마찬가지로 백인 중심 인종차별 국가로 규정한 현재 미국 사회를 혁명적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주장으로 귀결됩니다. 자, 비판적 인종이론 CRT의 가장 치명적인 면은 미국인들로 하여금 서로 미워하고 자신들의 나라를 미워하게 만드는 것이며 모든 젊은이들로 하여금 미국은 노예제도와 인종차별의 기반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기 위한 일종의 도구이자 메커니즘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미국을 건국했던 미국의 건국 아버지들을 노예를 소유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깎아내리고 학교명에서 제외시키고 그들의 동상을 내동댕이 치고 있는 현재 미국의 세태는 이런 비판적 인종 이론을 그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같은 문화혁명을 일부 도입했던 쿠바의 경우를 살펴보면 더욱 이해하기 쉬운데요. 쿠바 공산주의자들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사용했던 인종분리, 레이셜 디비전 정책을 지금 미국의 좌파 정치인들과 CNN, MBC, ABC 같은 주류 미디어들이 평등, 정의라는 미명 아래 판박이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쿠바 출신의 한 정치 분석가는 역사적으로 과격 급진주의자들이 혁명을 일으키는 또 다른 방법은 이미 상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바꾸며 문화적 언어를 바꿔나가는 것인데 그것이 CRT의 핵심 원리 중 하나라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백인은 모든 특권층이자 인종차별주의자이며 모든 비백인은 억압받는 피해자다. 백인은 타도해야 할 계급이며 모든 비백인은 비백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아야 할 계급이라는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LM 세력과 미국 좌파가 가진 이 같은 근본적인 오류의 사상이 오늘날 미국을 중국 문화혁명의 그때로 되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슈이시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가 너무 무거웠죠?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긍정적으로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버텨보기로 합시다. 오늘도 변함없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옵고 광고 시청과 후원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뿅 사라지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